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책을 읽고 책과 관련된 재미있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책은 에릭 칼의 별을 그려주세요 예요. 별을 그려주세요. 글 그림 에릭 칼. 별을 그려주세요. 별을 그려주세요. 예술가는 별을 그렸어요. 아주 멋진 별이었어요. 해를 그려주세요. 별이 말했어요. 예술가는 해를 그렸어요. 아주 따뜻한 해였어요. 나무를 그려주세요. 해가 말했어요. 예술가는 나무를 그렸어요. 사랑스러운 나무였어요. 여자와 남자를 그려주세요. 예술가는 아주 멋진 여자와 남자를 그렸어요. 집을 그려주세요. 여자와 남자가 말했어요. 예술가는 집을 그렸어요. 튼튼한 집이었어요. 개를 그려주세요. 집이 말했어요. 예술가는 개를 그렸어요. 아주 큰 개였어요. 고양이를 그려주세요. 개가 말했어요. 새를 그려주세요. 고양이가 말했어요. 나비를 그려주세요. 새가 말했어요. 꽃을 그려주세요. 나비가 말했어요. 예술가는 빨간 꽃, 노란 꽃, 파란 꽃, 보라색 꽃들을 그렸어요. 구름을 그려주세요. 꽃들이 말했어요. 예술가는 비를 가득 실은 구름을 그렸어요. 밤을 그려주세요. 무지개가 말했어요. 예술가는 깜깜한 밤을 그렸어요. 달을 그려주세요. 밤이 말했어요. 예술가는 보름달을 그렸어요. 별을 그려주세요. 달이 말했어요. 아래로, 위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예쁜 별이 반짝. 아주 멋진 별이었어요. 저를 꼭 잡아요. 별이 예술가에게 말했어요. 예술가와 별은 함께 밤 하늘을 여행했어요. 별이 해를 그려달라고 하고
해는 나무를 그려달라고 하고, 나무는 여자와 남자를 그려달라고 하고, 남자와 여자는 집을, 집은 개를, 그리고 개는 고양이를, 그렇게 새, 나비, 꽃, 구름, 무지개, 밤까지. 마지막에 밤은 다시 별을 그려달라고 하네요. 어느덧 예술가는 할아버지가 되어 별과 함께 여행을 떠나요. 별과 함께 여행을 떠난 예술가 할아버지는 어떤 것들을 보고 또 어떤 그림들을 그리게 될까요? 할아버지가 일생 동안 그린 멋진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제 우리도 예술가 할아버지처럼 아주 멋진 별을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색종이로 꾸며볼게요. 색종이를 가위로 작게 잘라 풀로 붙이는 모자이크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모자이크 방법은 여러 가지 빛깔의 돌이나 유리, 금속, 조개 껍데기, 타일 같은 것들을 조각조각 붙여서 무늬나 그림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먼저 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장, 여러 색상의 양면 색종이, 가위와 풀이 필요합니다. 빈 종합장을 가로로 길게 놓아주세요. 세로로 놓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연필을 이용해서 별을 그릴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 그리더라도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그리면 되거든요. 별을 크게 그릴 거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다른 종이에다가 별 그리기를 충분히 연습한 후에 종합장에 다시 그려도 좋습니다. 이제 별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책에서 봤던 방법대로 별을 그려볼 거예요. 별을 그려보겠습니다. 아래로 선을 긋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오른쪽 위로 선을 그어주세요. 왼쪽으로 선을 긋습니다. 오른쪽 아래로 선을 그어주세요. 이어서 위로 반듯하게 선을 그어줍니다. 다시 왼쪽 아래로 선을 그어주세요. 오른쪽으로 선을 그었다가 왼쪽 위 처음 시작했던 점까지 선을 이으면 반짝 예쁜 별이 완성되었어요. 혹시 별 그리기 연습이 필요한 친구들은 영상을 앞으로 돌려서 반복해서 보면서 연습해 보세요. 연필을 이용해서 종합장에 큰 별을 그려주세요. 다 그렸나요? 그러면 검은색 색연필을 준비합니다. 검은색 색연필로 연필선을 따라 별을 다시 그려주세요.
그러면 별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이제 종합장은 잠시 옆에 놓아주세요. 여러 가지 색상의 색종이를 준비합니다. 양면 색종이를 사용하면 한 장만 사용해도 두 가지 색상을 이용할 수 있어요. 색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별이 더 예뻐질 거예요. 예전에 사용하다 남은 색종이 조각을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필요한 만큼만 잘라 쓸 거기 때문에 꼭 새 색종이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색종이를 쓰면 색종이를 아껴 쓸 수 있어서 더욱 좋겠죠? 색종이를 길게 잘라주세요. 한 장씩 잘라도 좋고요. 여러 장을 겹쳐서 잘라도 좋습니다. 선생님은 겹쳐서 잘랐어요. 자르는 너비는 내가 원하는 만큼이에요. 그런데 너무 조각이 크면 별이 예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너무 조각이 작으면 색종이를 붙이기가 무척 힘들 거예요. 나중에 붙이면서 후회할 수 있어요. 어떤 친구의 작품을 보니까 윗부분에는 여러 가지 색상의 작은 조각들을 촘촘하고 예쁘게 붙였었는데 아래로 갈수록 점점 조각이 커지더라고요. 내 엄지손가락 너비 정도로 잘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커도 또는 조금 작아도 괜찮습니다. 길게 잘라줍니다. 이 정도까지만 자르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색종이의 반 정도만 잘라줬어요. 혹시 부족하면 더 잘라서 사용하면 돼요. 길게 자른 색종이를 더 작은 모양으로 잘라줄 거예요. 크기는 아까와 같이 내 엄지손가락 너비 정도로 할게요. 선생님은 긴 색종이 조각들을 겹쳐서 잘랐어요. 이렇게요. 가위로 자를 때 손 조심하세요. 자르다 보면 자꾸 손이 가윗날 가까이 가게 될 수 있는데요. 가윗날에 가까워지지 않도록 잘 잡고 자르세요. 조각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제 별 그림에 붙여보겠습니다. 색종이 조각을 붙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네, 풀이 필요해요. 풀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풀을 세워놓고 조각을 위에 올려 풀칠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조각을 붙일 종이에 풀칠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활동에는 주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조각이 작아서 첫 번째 방법으로 풀칠하면 손에 풀이 많이 묻을 거예요. 대신 처음부터 별 전체에 풀을 칠해버리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풀이 말라서 색종이가 붙지 않고요. 내 손에도 풀이 묻게 될 거예요. 내가 색종이를 붙일 부분을 조금씩 나눠가면서 풀칠하고 붙이고 풀칠하고 붙이고 또 풀칠하고 붙이고 풀칠하고 붙이고 풀칠하고 붙이고를 반복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 방법은 색종이 조각을 붙이다가 작은 하얀 틈이 보이면 이런 방법으로 조각에 직접 풀칠을 해서 그 부분에 붙여주면 좋습니다. 자, 이제 조각을 붙여보겠습니다.
검은색 안쪽으로 작은 조각들을 붙여주세요. 그런데 붙이다 보니 끝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각보다 좁아서 붙이기가 쉽지 않죠? 이럴 때는 가위로 잘라서 세모 조각을 만들어주면 돼요. 자른 세모 조각을 끝부분에 붙여주세요. 어렵지 않죠? 부분 별 그림에 풀칠을 해가면서 색종이 조각을 붙여주세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 부분처럼 마치 벽돌을 쌓은 듯이 줄지어서 붙이는 것보다는 이 부분처럼 조금 어지러운 듯한 모양으로 붙이는 것이 더 멋져 보이는 것 같아요. 친구들 생각은 어때요? 난 선생님 생각과는 달라. 줄지어 붙이는 게 더 좋아 하는 친구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붙여도 좋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줄지어 붙이고 싶으면 줄지어서, 조금 어지러운 듯한 모양으로 붙이고 싶으면 그렇게 붙여도 좋습니다. 색종이를 겹쳐서 붙이다 보면 붙인 색종이 위에는 풀칠이 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색종이가 붙지 않을 수 있으니 필요한 부분에 풀칠을 해가면서 붙여주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마구 붙여줬어요. 그렇게 계속 붙이다 보니 이렇게 멋진 별이 완성됐네요. 이제 오른쪽 아래에 오늘의 날짜를 쓰면 완성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빈틈없이 붙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다 만들어 놓고 보니 어려웠던 만큼 보람있고 작품 또한 멋있게 나오지 않았나요? 어린이 예술가들 모두 참 잘했습니다. 색종이 조각을 자르느라 주변이 많이 지저분해졌을 것 같은데요. 주변 깨끗하게 스스로 정리해 주고요. 또 한 가지, 작품을 다 완성했다고 종합장을 바로 덮어버리면 안 돼요. 종이 위에 풀이 다 마른 후에 종합장을 덮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앞장과 붙어서 내가 만든 별이 망가질 수 있어요. 주의하세요. 감사합니다.